중학교 때 했던 거 먼저 해봅시다. 자, 요렇게 써서 2개 뺐던 거 기억나 안 나? 기억나죠? 또 요렇게 써서 2개 더 했던 거 기억나 안 나? 나죠? 또 뭐 있었어? 요거 말고 또 뭐 있었지? A 어떤 거? 요거 아니야? 요것도 있었어. 요거 그리고 여기에 이렇게 더하는 것도 있었고, 그죠? 중학교 때 요거 말고 또 있었니? A제곱. 아, 요거? 그쵸. 요거 가지고 응용돼서 나오는 게 요거죠? 맞아. 일단 기본적인 거. 요것도 할 거긴 한데, 조금 있다가. 일단 우리가 곱셈공식 변형에서 핵심이 뭐예요? 지금 나오는 애들은 맨날 나오는 애들만 나와. 얘 나오고, 그지? 또 A-B 나오고, 또 얘 나오고, 그지? 마지막으로 중학교 레벨에선 이 4가지만 계속 나왔어. 막 섞어가지고, 그죠? 이 네 가지 가지고 몇 개를 줘? 2개를 던져줘. 2개를 던져주면 다른 2개를 우리가 찾을 수 있다 없다? 있다. 근데 얘랑 얘를 주잖아? 그럼 반드시 우리가 누굴 건너 찾아야 돼? 그치? 얘를 반드시 하나 찾고 그 다음 거 뭐 얘를 찾든가 이런 식으로 하는 거죠. 예를 들어서 얘네 둘을 줬다. 얘랑 얘를 줬다. 그럼 얘랑 얘 봐도 우리가 찾을 수 있는 거고, 또 곱셈공식 이용해서 얘랑 얘를 줬다. 그래도 또 얘네들 찾을 수 있는 거고. 맞죠? 고등학교 때도 똑같아요. 근데 이제 공식이 몇 개 더 추가되는 거야. 요게 있어. 요거 세제곱. 여기 인수분해 공식이라고 따로 있기도 하거든요. 근데 이게 인수분해 공식 말고도 곱셈 공식이 또 따로 있어. 변형이 따로 있어. 이거 요거는 그래서 2가지로 외워놓아야 돼. 그러니까 지금 하는 단원에서는 지금 곱셈 공식이 변형이니까 색깔을 요걸로 합시다. 이렇게 써주고, 여기를 이렇게 써주는 게 여러분들이 보기 편해요. 우리 위에 거는 다 알고 있는 내용이죠? 쌤이 니네들한테 대한 이제 실력 파악이 어느 정도 되고 있거든요. 니네가 좀 피지컬이 좀 되는 애들 같아요. 니 팔근육 말고 그 문제 푸는 피지컬 그게 좀 되는 애들 같아. 그래서 이런 것들은 다 기본적으로 깔고 모르는 애들도 있거든요. 중학교 3학년인데 모르는 애들 세고 셌어. 그래서 말했잖아. 내신 199인데도 안 들리지? 190 넘는데도 199인데도 평균 수학 50점 맞는 애들 있다고. 그런 애들 보면 이런 것들 좀 허접하게 해. 아직까지도. 근데 니네는 그런 애들 같진 않아서 위에 거 지울게. 그냥 위에다 좀 뭐 좀 쓰게. 자, 우리 세제곱 공식은 아직 익숙하지가 않죠? 한번 다시 써보자. A 플러스 B의 세제곱이라는 거 이렇게 쓴다 그랬죠? 세제곱 될 거고, A제곱 B 될 거고, AB제곱 될 거고, B세제곱 될 거라고. 그치? 그리고 숫자가 3 될 거라고 했었죠. 근데 여기서 얘를 모양을 살짝쿵 바꿔주면 이렇게 얘랑 얘를 먼저 써주고, 얘네들 있지? 공통인수로 묶어내는 거야. 공통이 누구야? 3, AB. 이렇게 묶으면 얘가 이렇게 돼. 그러니까 얘한테서 얘를 빼면 이런 식이 나오는데, 그게 요게 나온다라는 거. 그러면 얘네들도 마찬가지죠. A 플러스 B 알면 얘랑 얘 값을 아는 거고, 또 AB 값을 알면 얘 값도 아는 거니까 다 알지. 그럼 이 값을 알 수 있다 없다? 있다. 여기 그럼 이게 또 추가되는 거야. 이것도 얘까지 이렇게 추가가 되는 거예요. 아까랑 똑같아. 5개 중에 몇 개만 알면, 2개만 알면, 그 중에서 얘를 알아내려면 얘랑 얘를 알면 되겠지. 나머지 걸 알아도 얘네들 알아낼 수 있으니까. 그리고 마찬가지로 얘는 어떻게 되냐?
여기에서 이렇게 됩니다. 이게 곱셈 공식의 변형이야. 변형이라는 건 약간 원래 있던 공식을 변형시켰다는 뜻이지, 이거랑 니네가 헷갈리면 안 되는 게 인수분해인 거야. 인수분해는 뭐야? 이게 지금 곱셈을 하는 과정이고, 사칙연산 맞아요. 사칙연산 중에서 더하기 빼기는 저번 시간에 한 거고, 이제 곱셈을 하는 과정이고, 이제 뭐 배울 거야? 나누기 할 거야. 나누기 할 거야. 나누기. 근데 니네 중에서 인수분해라는 단어를 어디서 들어봤어? 중학교 때. 3학년 때도 들어봤는데 또 어디서 들어봤어? 중학교 1학년 때. 소인수분해라는 거 들어봤어? 안 들어봤어? 할 줄 알지? 소인수분해? 12. 이거를 인수분해 해봐. 인수분해하면 어떻게 하는 거야? 뭐라고? 2 곱하기 3. 또 인수분해 맞아요. 또 이것도 인수분해인 거야. 또 이것도 인수분해인 거야. 그러니까 인수분해는 정확히 뭐냐? 인수라는 말, 인수분해라는 말은 어떤 숫자를 줬을 때 두 수의 뭐로 나타낼 수 있으면, 두 수 이상의 곱으로 나타낼 수 있으면 그걸 우리가 뭐라 한다? 인수분해라고 하는 거야. 그럼 얘네들을 각각 우리가 뭐라 하는 거고? 인수인데 이것도 인수고 이것도 인수고 이것도 인수고 이것도 인수야. 중학교 1학년 때 우리가 이렇게 배웠어. 근데 그 중에서 소수인 인수, 이가 소수죠. 그러니까 이게 소인수분해인 거야. 그리고 여러분들이 그러니까 소인수분해를 배우면서 인수분해 다 하고 왔던 거고, 그래서 우리가 중학교 3학년 때 배웠던 거 이런 거, 이거 바로 인수분해 가능하죠, 여러분들? 이게 어떤 식의 곱이다라고 했을 때 다항식의, 두 다항식의 곱이다라고 배웠잖아 우리가. 그럼 요렇게 쓰지. 얘랑 얘의 곱으로 쓸 수 있는 거지. 그러니까 인수분해 했다라고 하는 거야. 이건 뭐 자연수가 아니니까 소수라는 개념은 없으니까 소인수분해라는 말은 안 쓰는 거고. 이해돼요? 자, 이 얘기를 지금 왜 했냐? 곱셈 공식의 변형이랑 인수분해랑은 조금 다르다라는 거 보여주려고. 얘는 이것도 있어. 더 많이 쓰이는 게 또 뭐 있냐면, 이것도 곱셈 공식 변형에서 진짜 많이 쓰여요. 얘네 가지고 다 찾아야 돼. 근데 곱셈 공식 외우고 있는 거 있죠? 요거 외우고 있어야 되는 거죠? 자주 나온다고. 쌤이 이건 합차 공식이랑 약간 연관 지으면서 이런 식으로 외워놓으라고 했었어. 이거에 관련해서 또 다른 식들이, 바리에이션들이 좀 많아. 그거는 또 나중에 할 거긴 한데, 요거도 있다. 얘를 이렇게 표현할 수도 있고 요렇게 표현할 수도 있어. 근데 이거는 곱셈 공식의 변형이다 아니다? 아니다. 이건 뭐다 그냥? 인수분해. 곱셈 공식 인수분해. 곱셈 공식 거꾸로 하면 인수분해가 되는 거야. 그러니까 지금 우리가 요거 가지고 찾을 땐 요걸 쓰면 된다 안 된다? 되게 중요한 공식이지만 이땐 이거 쓰는 거? 아니다. 이렇게 쓰면 또 한참 식도 또 바꿔야 돼. A 플러스 B가 있으니까 여러분들이 A 플러스 B는 있으니까 찾을 수 있고요. 요거 또 구해야지 두 번. 또 구하고 요거 이용해서 요거 구할 수 있으니까. 요거는 당연히 구할 수 있겠지? 그러니까 할 수는 있어, 이런 걸로 문제를. 근데 어떻게 하는 거다? 엄청 돌아가는 길이다. 예를 들어서 이런 거랑 똑같다. 이렇게 있을 때 위에 거 다 곱하고 밑에 거 다 곱한 다음에 마지막에 다시 약분하는 애들이랑 똑같다고. 이런 거 돌아가는 길이야. 지금 처음부터 약분하면 되지. 이거 처음부터 약분하면 되죠, 그지? 지금 우리가 그러니까 요거 바로 가야 돼. 여기서 이렇게 가는 거, 이런 유형들도 있고, 여기서 그냥 바로 이렇게 가는 유형들도 있긴 해요. 그건 뭐 할 때? 인수분해랑 다른 거 할 때. 자, 요런 것도 있을 수 있고요. 요런 것도 있을 수 있어요. 요거는 다산고에서 시험 문제로 한 2년 전, 3년 전에 나왔었어. 주관식으로 해봐라. 그럼 이런 건 어떻게 해야 될까? 공식 우리가 외운 거 있어 없어? 없지. 근데 할 수 있어. 자, 위에 거는 뭘 이용할 거냐면, 한번 그냥 답부터 적어줄 테니까 니네가 한번 생각을 해봐. 이거 돼, 안 돼? 이해돼, 안 돼? 그냥 우리 중학교 때 거 있는 공식인데 이거를 뭐로 바꾼 거야? 그냥 A 제곱의 제곱이라고 생각하고 B 4제곱은 B 제곱의 제곱이라고 생각하면 이렇게 쓸 수 있는 거지?
요거 이렇게 써서 풀면 된다라는 게 되는 거고, 요거는요 이거는 공식으로 외우지 말고 치안했다라고 생각하면 되는 거지. 요거 밑에 있는 거는요 외우려고 하지 마. 원리만 이해하세요. 7 나오게 하려면 이 차수가 7이잖아. 7이잖아. 그럼 뭐가 필요해? 지금 쌤이 3이라고 적었는데 사실 2랑 5도 괜찮고 3이랑 4도 괜찮고 1이랑 6도 괜찮겠지? 그걸 여기다 저렇게 곱해봐. 다 괜찮아. 다 괜찮은데 계산이 좀 덜 하기 위해선 7의 반 정도 쪼개지는 숫자 있죠. 3.5는 없으니까 3, 4로 쪼개는 게 제일 낫겠죠. 그게 좀 계산 과정을 덜 할 수 있어. 자, 이게 만약에 다 곱해지면 뭐가 생겨? A7제곱 생기고 A3제곱 B4제곱 생기지. 근데 그거 있으면 안 되니까 빼주는 거야. 이렇게. 요것도 빼주는 거야. 그럼 여기를 또 묶어주면 세제곱으로 묶이겠지 이거? 맞죠? 그럼 여기 A, B는 우리가 아까 말했듯이 찾을 수 있고 찾아야 되는 애고, A 플러스 B도 알아낼 수 있는 거고, 세제곱은 공식이 있고, 그지? 우리가 공식대로 외워서 풀면 되는 거고, 그지? 세제곱까지는 우리가 공식으로 썼지? 네제곱은 바로 위에 있고, 맞죠? 그러면 우리가 다 구할 수 있겠죠? 요거 중에 몇 개만 알면, 2개만 알면 요것도 우리가 구할 수 있다는 거야. 알겠어요? 돼요? 어떻게 푸는지 이해돼? 지금 당장 그냥 보기만 하시고요. 문제 나오면 쌤이 풀어줄 거니까 지금은. 자, 이게 일단 1차적인 곱셈 공식의 변형이야. 자, 그런데 아까 교우가 말했던 거 이제 이거보다 사실 더 잘 나오는 게 분수. 분수 중에서도 역수관계죠. 역수관계. 요거 여기에 제곱 붙고 여기에 제곱 붙은 거. 그렇죠? 요거는 얘가 다 외우고 있을 건데 여기에 뭐가 들어가? 2가 들어가지. 2가 왜 들어가는 줄 알죠? 얘네 둘의 곱이 뭐니까? 1이니까. 여기서 핵심은요, 아까 말했지. 이 중에서 몇 개만 알면 된다고? 2개만 알면 된다 그랬잖아. 문제에서 그거 반드시 어떻게 된다고? 2개를 줘. 그치? 문제에서 반드시 이 중에서 2개를 주게 돼 있어. 그럼 니들이 곱셈 공식을 이용해가지고 거기다 샤바샤바 해가지고 2개 요거 하나 찾아내고 다른 거 하나 찾아내가지고 기본형으로 만들어가지고 기본 하나 찾아가지고 변형시키면 돼. 근데 이런 식으로 역수로 주면 하나만 준다? 이 중에서 하나만 줘. 이런 것 중에 하나만 줘. 하나만. 왜? 2개 곱한 게 무조건 뭐니까? 1이니까. 얘는 이미 알고 있다 치는 거야. 그러니까 하나만 줘도 우리가 2개 알게 되는 거지. 그래서 이것도 아까 거랑 거의 똑같아요. 이렇게 줬다. 무하면 된다. 이렇게 써주고 여기 3AB인데 AB가 1이니까 안 쓰고 요거 쓰면 된다. 마이너스일 때도 여기 플러스로 바뀌고 여기 마이너스로 바뀌고. 4제곱인 것도 아까 했었지? 뭐 하면 된다? 빼기 2 하면 된다. 그치? 7제곱인 거 나와도 아까 니네가 했던 그거 보여준 거 있죠? 쌤이 보여준 거? 그거대로 여러분들이 세제곱 4제곱 이게 더 어렵게 나면 뭐 12도 나올 수 있고 8도 나올 수 있고 9도 나올 수 있겠죠? 빼기 3이 아니지. 그냥 빼기 하면 되지. 빼기 1 하면 되고 그냥 요거 하면 되겠다. 그죠? 아까 썼던 공식들은 다 똑같죠? 그냥 뭐만 바뀐 거야? 역수로 B의 자리가 A분의 1로 바뀐 거고 그래서 AB가 1이다라는 것만 바뀐 거예요. 핵심은 이 중에서 2개 알아야 된다. 그 중에서도 제일 중요한 애가 얘다. 얘가 제일 중요하다. 그거 가지고 문제를 한번 쭉 풀어봅시다.
헷갈리면 안 되고 인수분해랑. 나중 가선 그게 더 중요해집니다. 자, 필수 예제 6번을 이거는 무거워서. 자, 지금도 a 더하기 b랑 a제곱 더하기 b제곱이 주어졌습니다. 자, 이 문제 친절하죠? 뭐부터 구하라고 돼 있어? a, b부터 구하라고 돼 있어. 왜냐면 그래야 2번, 3번을 우리가 구할 수 있으니까. 자, 여기까지는 중학교 거니까 한번 해봅시다. 어떻게 돼? 요거의 제곱에서 요거를 2개 빼면 이게 나오죠? 그럼 A, B를 구하려면 어떻게 해야 돼? 식을 지금 니네는 처음? 뭐 시험도 봤겠지만 처음이니까 지금은 쓴다고 치자. 지금은 여러분들은 이렇게 써준다고 쳐. 이렇게 써준다고 쳐. 근데 나중 가면 니네는 이렇게 쓰면 안 되고 어떻게 가야 돼? 바로 그냥 2AB가 36 빼기 28 요 정도까지는 바로 가주시는 게 좋아요. 지금은 좀 천천히 쓴다고 쳐도. 그럼 AB가 얼마? 4다. 맞죠? 자, 그리고 요거 A-B는 요것도 지금은 이렇게 해가지고 여기서 플러스 2AB 해가지고 요게 28이다 한번 쓰고 공식 외워야 되니까 이게 A제곱 B제곱이죠. 넘겨가지고 또 해도 되는데 나중 가면 뭐 하자? 바로 계산하자. 맞죠? 지금은 이렇게 써서 합시다. 2AB 뭐 이렇게 되는 거죠. 잘못 썼다. 28이 저기. 요거 AB 얼마? 4니까 8이네. 8 넘겨. 마이너스 20이네. 얘 마이너스 A 마이너스 B 제곱이 20이네. 얘는 플러스 마이너스 루트 20인데 문제 조건이 뭐라고 주는 게 있지 않니? A가 뭐보다 크다 뭐 이런 거 없나? 없네. 그런 거 없으면은 그냥 이들 둘 다 쓰는 거야. 알았죠? 줄 때도 있어. A가 B보다 더 크다. 혹은 뭐 B가 A보다 더 크다. 그러면 이제 마이너스 플러스 결정되는 거고 지금은 결정 안 됩니다. 이 끝 뭐 빼주면 여기까지 이렇게 되겠다. 자, 요거는요. 이것도 공식 지금은 써. 나중엔 이게 점점 더 빨라져야 됩니다. 이렇게 써서 넣으세요. 666 6의 세제곱 3, 4, 12 곱하기 6 얼마예요? 144죠. 666이 216이지. 맞지? 그리고 72죠. 자, 유제 1-7번 있죠? 한번 풀 시간 살짝 줘볼 테니까 문제 쓰는 동안 쌤이 해보세요. 1-7번이야. 뭘 알면 된다? 뭐 2개만 알면 된다고. 근데 제일 중요한 건 XY라 그랬지? 이거부터 구하자. XY 얼마? 마이너스 1? 맞냐? 아니지. 2 빼기 9지. 마 7이지. 마이너스 7. 이런 실수하면 안 됩니다. 자, 쌤도 순간 혹했어. 쌤도 그래 2 빼기 3 맞지? 이랬는데. 자, X 더하기 Y랑 요거 때문에 X 마이너스 Y도 알아야겠다. 이건 더 쉽죠? X 더하기 Y는 2루트 2고 X 빼기 Y는 6이죠? 자, 요거는 공식 바로 적용시킵시다. 어떻게 돼? 요거의 제곱 8이죠? 잠깐만. 8에서 14를 더하면 되는 거지 지금? 마이너스 14를 빼는 거니까. 그러니까 22가 되는 거지. 요거는요. 자, 요건 아직도 여러분들이 이건 익숙해져 써. 세제곱이라서 여러분들 실수할 확률이 좀 높아. 이것도 더하기가 들어가야 돼. 요 정도는 그냥 빨리 써놓고 여기다 대입해 주는 게 실수 덜 할 수 있을 거예요. 여기 666, 216. 그지? 3 곱하기 마이너스 7 곱하기 6. 그럼 얼마지? 21 곱하기 6이니까 126이죠. 그럼 90이네. 이렇게 됩니다. 뭐 쌤이 계산 실수하실 수 있으니까 틀렸으면 말해줘. 니네가 푼 거로 다르면.
근데 맞네. 자, 우리 다음 페이지로 넘어가서 다음 페이지에선 쌤이 유제 1-10번을 풀 거예요. 위에 있는 문제랑 다른 것들은 여러분들 숙제로 한번 해보시고 필수 예제도 여러분들이 다시 한번 풀어봐. 풀이가 있긴 하지만 맞죠? 유제 1-10번 x 더하기 y가 2야. 그리고 x제곱 더하기 y제곱이구나. 6이고 그 다음에 만족시키는 x7 y7 이거 아까 했지? 그러니까 지금 다시 보여주는 거야. 이제 암산해봐. 이 정도 이제 암산을 해야 돼. 천천히 계산해봐. 응? 마이너스. 그치, 마이너스 1이죠. 어떻게 하는 거야? 요거 제곱에서 요거를 빼. 요거 제곱에서 요거 빼. 그럼 2xy가 나오는 거지? 그 2xy가 얼마야? 마이너스 2지? 그러니까 마이너스 1이다. 요 정도 우리가 머릿속으로 쌤이 하라는 건 암산을 니네 보고 시키는 게 아니라 계산 과정을 단축화시키라는 거야. 그래야 니네가 나중에 손으로 쓸 때도 실수를 안 합니다. 계산을 막 이거를 막 요렇게 이렇게 쓰는 애들 있어. 공식을 또 안 외우고 요렇게 쓰고 그럼 여기가 6이고 요거는 또 제곱이니까 4고 처음엔 이렇게 하긴 해야 돼. 그죠? 이게 원리니까. 근데 이거 문제 풀 때마다 이런 식으로 하잖아요? 어디선가 넘길 때 실수하고 이래.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어떤 과정을 거쳐라? 머릿속에서 우리가 구하고 싶은 xy라는 애는 여기서 나오겠다. 이렇게 머릿속에 돼 있으면 되는 거잖아. 그럼 암산하기도 편하죠? 그래서 이걸 연습시켜 보는 거야 지금. 이게 4 빼기 6이니까 마이너스 2니까 마이너스 1이다 이렇게. 요런 좀 디테일해서 여러분들 실수하고 안 하고가 갈립니다. 자, 이거 찾았어. 그 다음에 이제 이건 아까 어떻게 하라 그랬어? 2랑 5도 괜찮다 그랬지? 4랑 3 근데 제일 낫다 그랬죠. 왜냐면 2랑 5로 가잖아? 이것도 한번 해볼까? 2랑 5로 가면 요거를 또 구해야 돼. 이거를. 근데 이것도 뭐로 나눌 거야? 2랑 3 나눌 거지 또. 그럼 얘도 또 이런 식으로 해가지고 또 뒤에 뭐 빼주고 얘도 뭐 뒤에 빼주고 이런 식으로 가야 돼. 근데 이게 어떻다? 좀 계산하기가 좀 더 횟수가 더 많을 수도 있고 어떤 경우에는 횟수는 똑같은데 귀찮을 수도 있고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적당한 숫자로 나눌 때는 3, 4가 지금 여기 아까 말했듯이 지금은 제일 괜찮다. 왜냐면 3이 뭐니까? 외우고 있는 공식 중 하나니까. 4는 뭐니까? 제곱을 또 제곱하면 되니까. 아까 뭐였어 여기? 이렇게 됐던 거 기억나죠? 맞죠? 얘랑 얘 곱해지고 얘랑 얘 곱해져서 이쪽 이렇게 나온다 그랬죠? 없어져야 된다 했지? 자, 그럼 이것도 우리가 구해야 되긴 해. 구하자. 얘네들 구하자. 근데 5제곱보단 얘네가 편하죠? 이 세제곱은 어떻게 구해요? 자, 이 정도는 써주고 하자 그랬어요. 이게 사람마다 좀 다르게 여기서 절대 실수 안 합니다. 그냥 암산으로 하세요. 8 마이너스 3 마이너스 1 플러스 3이지 2, 6 얘 14다. 얘는 어떻게 한다고? 요거 제곱을 뺀다고 이렇게. 맞죠? 그럼 얼마? 36. 이 제곱이지. x제곱 y제곱은 xy의 제곱인 거야. 그죠? 요거의 제곱인 거야. 여기 마이너스 1의 제곱이니까 플러스 1이고 34다. 자, 그러면 요 문제는 이제
14 곱하기 34 때리고 여기 세제곱이니까 마이너스 1이고 플러스 5고 요 2고 이게 답이겠다. 14 곱하기 34는 생각할게 쌤이. 자자자자자. 아까 쌤이 말했죠? 이렇게 역수가 주어지면 역수의 합이 주어지면 xy가 아니라 AB 그러니까 얘네 둘의 곱이 1이라서 하나밖에 안 주어진다라고 했죠? 그러니까 우리가 그냥 1이라고 써놓고 가져갑시다. 문제 좀 적자. 이거는 중학교 3학년 때 그대로 나오죠? 중학교 3학년 때 그대로 나오기 때문에 좀 빠르게 위에 두 개를 해놓고 요것만 조금 봅시다. 얘는 어떻게 된다? 요거 제곱에서 2 빼면 되지? 그러니까 14다. 얘는 어떻게 된다? 얘랑 관련 있는 거지. 요거 제곱에서 2를 더해야 14가 되는 거지. 그럼 얘는 뭐가 있어? 루트 12가 되겠죠. 맞지? 근데 얘는 또 조건 줬어 안 줬어? 안 줬네? 안 줬으면 얘도 그냥 이렇게 두 개야. 여기서도 문제에 따라서 x가 뭐 0보다 1보다 작고 뭐 이런 게 있어. 근데 지금 안 줬으니까 그럼 둘 다인 거야. 풀마 2루트 3이다. 자, 요거는요. 요거는 공식 한번 또 써볼까? 익숙해져야 되니까. 이렇게 쓰고 3 쓰고 이렇게 쓴다. 4의 세제곱 64 빼기 12 그래서 52다. 자, 요것만 우리가 공식 한번 적어봤고 나머지는 공식을 아실 것이고. 필구 가자. 필구. 지금까지는 다 2개짜리 했었어. 2개짜리에서 차수만 늘렸어. 근데 이제 필구에서는요. 얘들아. 요거 제곱하면 뭐 나왔어? A제곱, B제곱, C제곱 하나씩 나오고, 그지? 요거 2개씩 나왔지. A, B, B, C, C, A가, 그죠? 그러니까 요거 제곱한 다음에 요거를 몇 개 빼면? 2개 빼면 요거 값 나오는 거죠? 16 빼기 얼마? 6이다. 10이다. 요런 계산 과정을 여기서 바로바로 할 수 있어야 돼요. 자, 그럼 여기도 보자. 이번엔 요거네? 쉽죠? 방금 한 거잖아. 요거 제곱에서 요거 2개 빼면 요거 나온다며. 그럼 요거 제곱이 100인데 100에서 64 빼면 얼마? 36이지. 그게 요거의 2배인 거지. 그러니까 얘는 얼마? 18이다. 이렇게 바로 가주면 돼. 알겠어요? 밑에 있는 거 한번 보자. 밑에 거 13번을 볼게요. 1-13을 볼게요. 자, 기본 문제는 너무 쉬웠고. A, B, C는 마이너스 1이다. 자, 여기서 요거 값 구하라고 돼 있는데 분수 나오면 우리가 일반적으로 통분 먼저 해본다라는 생각을 좀 가져주세요. 통분을 하자. 밑에 뭐가 돼 그러면? 이렇게 되는 거야. 맞죠? 그 위에는 봐봐. A제곱이 B제곱, C제곱이 곱해진 거니까 위에가 뭐가 되겠어? B, C 제곱이 되겠죠. 그 다음은 이렇게 되겠죠. 요거 찾는 거지. 자, 요거는 우리가 알 수 있어. 그냥 1이지. 분모는 1이야. 마이너스 1의 제곱이니까. 요거 찾는 게 조금 어려워 보이죠? 자, 이거부터 찾고 가야 돼. 얘네들도 우리가 익숙해져서 좀 좋아요. 3개짜리. 3개짜리인데 고작 그래봤자 2차니까 요거 먼저 찾자. 요거 먼저 찾자. 아까 했던 공식 쓰는 거야. 요거 제곱 16에서 얘를 빼.
그럼 마이너스 4죠? 그거 나누기 2해. 그럼 그게 얘다. 됩니까? 여기까지는 되죠? 그럼 요 모양들 보니까 뭐야? 요거의 제곱, 요거의 제곱, 요거의 제곱이지? 이거를 우리가 라지 하나 A, B, C라고 보는 거야. 그래놓고 다시 또 제곱하는 거예요. 이거를 제곱해봐, 이거를. 이걸 제곱하면 뭐가 나와? A, B의 제곱, B, C의 제곱, CA의 제곱, 2배의 얘랑 얘 곱하니까 이 AB 이렇게. 그 다음에는 얘랑 얘 곱한다 치면 A제곱 BC. 그 다음에 얘랑 얘랑 곱한다고 치면 ABC 제곱이 나오는 거예요. 이 위에 거 제곱한 거야 그냥. ABC라고 보고. 됐어? 그럼 이게 4야. 그럼 우리가 알고 싶은 애들은 여기 있지? 우리가 알고 싶은 거, 구하고 싶은 건 여기에 있고요. 요것만 알면 되네? 요것만 알면 되는데 저거 A, B, C를 앞으로 빼내보자. 식 밑에다 쓸게요. A, B, C를 빼내면 A 남고 B 남고 C 남지? 이렇게 남죠? 요가 우리 알아 몰라 지금? 문제에서 줬어. 마이너스 1이라고. 그리고 A 더하기 B 더하기 C는 4라고 줬어. 그럼 이 값 안 해 우리가. 이게 얼마야? 아 마이너스 8이네. 우리가 구하고 싶었던 요 네모랑 마이너스 8이 계산되면 4가 나온다는 거니까 이 네모가 12네. 얘네가 그러니까 뭐다? 12다. 얘는 1이고 답이 10이다. 자, 요 제곱 형태에 어떻게 구한다? 요걸 제곱 다시 한다. 같은 공식 쓴 거죠, 사실. 모양이 좀 복잡해 보여도. 요것만 정리 좀 잘 해보세요. 위에 것도 똑같아. 12번 이거랑 똑같아. 제곱이니까, 그지? 이거 지워도 되죠? 요거 지우고 요거랑 1-15를 지금 할 건데 1-15 A 플러스 B 플러스 C가 0이 아닐 때 그다음 뭐야? A 세제곱 B 세제곱 C 세제곱은 9 A, B, C는 3 이때 이거 자 이쪽부터 봅시다. 자 님들아 요 식부터 우리가 조금 공식을 알아놓으면 좋아요. 요거 책에 있나 얘는? 아마 얘도 있어야 되긴 합니다. 공식이 이렇게 쓸 수 있어야 되고 뭐 이름도 있긴 하거든. 뭐 윤한 뭐 어쩌고 하는 그런 거. 근데 그거 복잡하니까 외우지 말고 그냥 이렇게 3개 있지. A, B, C 3개 각각 2개씩 각각 짝지어가지고 뺀 다음에 제곱한 것들의 합이랑 2분의 1 한 거랑 똑같다. 요거 쓰면 좋아요. 이거 알겠죠? 자 봐봐. 그럼 A-B 여기 있네. B-C 여기 있네. C-A가 없죠? 만들면 돼. 어떻게 만들면 돼? 여기에서 요거를 더해봐. 더하면 어떻게 돼? A-C가 되고 더하니까 4가 되죠? 근데 봐봐. C-A랑 A-C랑 뭐만 다르다고? 부호만 다른 애지. 제곱하면 어떻게 써? 같아요. 같아. 그러니까 4라고 놓고 풀면 돼 이거 이제. 자 이제 그럼 이거는 2분의 1 있고요. 2 플러스 루트 3의 제곱이고요. 2 마이너스 루트 3의 제곱이고요. 4의 제곱이니까 16이다. 이렇게 풀어주면 됩니다. 그럼 여기서 4, 3, 4, 3, 16만 남겠지. 왜? 2랑 루트 3 곱한 거 2배 해준 거 플러스일 거고 2랑 루트 3 곱한 거 2배 해준 거 마이너스일 거니까 상쇄돼서 없어질 거니까. 그럼 얼마? 14 더하기 16이면 30인가? 30에다가
2분의 1 있으니까 15다. 자, 요 공식 외워놓으세요. 요거 자주 나옵니다. 곱셈 공식은 그냥 앞에 건 다 외워야 돼. 지금까지. 자, 이것도 봅시다. A세제곱, B세제곱, C세제곱. 이것도 공식을 뭐 해야 된다? 외워야 된다. 이게 또 외우는 문제입니다. 이거 못 외우면 못 푸는 거야. 이게 지금 요거 쓰는 거 요거야 요거. CA라고 많이 쓰는데 지금 쌤은 그냥 순서대로 썼습니다. 그리고 여기에 마이너스 3ABC가 나와요. 플러스 3ABC지. 네. 여기가 마이너스. 네. 맞죠? 맞아요. 이렇게. 근데 이 공식이야. 원래 여기에 마이너스 3ABC가 있는데 이항에서. 자, 그러면 ABC는 주어졌고 A 플러스 B 플러스 C도 주어졌고 A제곱, B제곱, C제곱도 여기 있어. 그지? 얘네만 우리가 구하면 되지. 근데 이건 앞에서 했죠. 어떻게 구했어? 이게 요거 구하면 되는 거잖아. 그죠? 이거 제곱하면 9. 9에서 7 빼면 2. 그 나누기 2 하면 1. 1인 거죠. 이제 여기다 대입하면 되겠죠? 3 곱하기 7 빼기 1 더하기 3 곱하기 2. 그럼 3, 6, 18에다가 6해서 24다. 그냥 공식 쓰는 거 어려운 거 없죠? 그냥 쉽게다가 니네가 외우고 있어야 돼. 이거 다. 이게 그냥 툭 보고 툭 나와야 돼요. 알겠죠? 그 다음에 1-15번 아니야 1-15번이랑 필수예제 11번을 잠깐 자 15번 얘들아 요거 세제곱 나와 있고 ABC 나와 있으니까 니네가 아는 공식을 한번 써볼 거야. 아까도 했던 거지 방금. 요 공식이지 그지? 요거는 하고 뭐가 돼? 이렇게 되고 여기에 A제곱, B제곱, C제곱. 자, 요 문제는 약간 별표 체크 좀 해놔봐. 이렇게 된단 말이야. 자, 숫자 넣어봐. A세제곱, B세제곱, C세제곱을 다 더하면 9라고 돼 있죠. A, B, C는 3이라고 돼 있지. 근데 3A, B, C를 빼면 어떻게 되겠어? 9에서 9 빼는 거잖아. 0이지 0. 그래 이게 0이야. 그러면 아까 인수분해 얘기했었지. 요거 인수분해한 게 요거잖아. 요거 이 두 개 곱한 거잖아요. 그지? 근데 얘가 0이 아니라고 써 있잖아 지금. 0이 아니라고 써 있어 얘가. 그지? 얘 생각을 해보자. A 곱하기 B예요. 근데 이게 0이야. 근데 얘는 0이 아니어야 돼. 이 숫자는 0이 아니어야 돼. 그럼 약분해도 되는 거지? 3 곱하기 B야. 근데 이게 0이야. 그럼 3 약분해도 되잖아. 그지? 그래서 뭐가 0이다라고 하면 돼? B만 0이다라고 하잖아 우리가. 그지? 그러니까 이건 그냥 약분해도 되는 거야. 그럼 누가 0이다? 얘가 0이다. 두 개 곱했는데 얘는 0이 될 수 없대. 지금 문제에서. 그럼 누가 0이어야 돼? 얘가 0이어야지. 맞죠? 자, 그러면 여기서 또 아까 했던 거 기억나요? 요거 공식 요거 이렇게 변형시켜주는 게 모양이 보기 편하. 맞죠? 이게 얼마다? 그러니까 0이다. 여기서도 2분의 1은 뭐 필요 없으니까 지워준다 치면 여러분들이 봐야 할 게 요거야. 문제 풀 때 이렇게 여러 번 안 씁니다. 지금은 설명하려고 여러 번 쓰고 있는 거야. 이게 좀 보라고. 이게 0이지. 근데 생각을 해봐. 어떤 수의 제곱이고
어떤 수의 제곱이고 어떤 수의 제곱이야. 0이 되려면 얘네들이 다 뭐가 돼야 되겠어? 제곱이라는 건 양수밖에 될 수가 없지. 음수는 될 수 있어 없어? 없어. 그럼 양수끼리 더해서 0이 될 수가 없잖아. 그럼 제곱했을 때 양수 말고 될 수 있는 유일한 숫자가 또 뭐 있어? 음수는 안 된다 그랬으니까 0밖에 없지. 그럼 얘도 0이어야 되고 얘도 0이어야 되고 얘도 0이어야 되는 거야. 그럼 얘가 0이니까 A가 얼마? B. 얘가 0이어야 되니까 B가 얼마? C. 얘가 0이어야 되니까 C가 A. 그 A, B, C가 서로 다 어떻다? 같다. A, B, C가 서로 다 같다. 맞죠? 그럼 여기다가 이제 넣으세요. A 세제곱이 뭐다? 3이다. 맞죠? 그럼 너 다 B, C를 다 A로 바꿔. 2A 세제곱이네. 그럼 8A 세제곱이네. 맞죠? 다 A로 고친 거야. A. 그럼 2A니까 8A 세제곱이고 8 곱하기 3에서 24다. 자, 이거 약간 어렵기도 하고 조금 중요한 게 있으니까 정리 잠깐 해보시고, 여기서 이거 가지고 뭐가 나오냐면은 요럴 때 이 A, B, C를 삼각형의 세 변으로 하는 얘네들을 세 변으로 하는 삼각형이 있다라고 하는 문제가 나와요. 그럼 무슨 삼각형이겠어? 청삼각형이겠지. 그런 문제로도 가끔 출제되거든요. 삼각형 모양 결정할 때. 그러니까 요거 잘 좀 머릿속에 박아 넣읍시다. 요 부분이 0되게 하는 거. 자, 됐어요? 자, 그 다음에 필수 11번이 맞죠? 마지막. 필수 이제 11번. 얘들아, 저것도 니네가 피타고라스 할 때 조금 어려운 문제를 풀었으면 풀어봤을 유형이긴 해요. 그 평면 도형 말고 입체 도형에서. 지금 니네 눈앞에 이게 루트 17이 보이는데 이거를 처음에 못하는 애들도 있으니까 좀 처음이니까 천천히 해줄게. 뭐 한다? 이렇게 초록색 삼각형이 눈에 보이면 돼. 당연히 직각입니다, 여기. 그것만 따로 이렇게 떼서 그려볼게요. 여기 G, A, B, 여기가 A야. 여기가 루트 17이야. 자, EG의 길이 얼마야? 선분 EG의 길이. 여기 B잖아. 여기 C잖아. 이게 얼마? 루트 B제곱 더하기 C제곱이지? 그지? 그럼 여기 루트 17이라는 건 사실상 요거겠네. A제곱 더하기 B제곱 더하기 C제곱이 17이겠네. 이거 이해돼요, 안 돼요? 뭐 구하는 거지, 근데? 이 직육면체의 건널비 구하는 거네. 그죠? 모든 모서리 길이의 합은 28이래. 자, 모든 모서리의 길이의 합이 28인데 A가 몇 개 있어? 4개. B도 4개. C도 4개 있겠지, 직육면체. 그지? A 하나, 둘, 셋, 넷. B 하나, 둘, 셋, 넷. C 하나, 둘, 셋, 넷. 그죠? 이게 28. 아, 그러면 A 더하기 B 더하기 C는 7이네. 근데 뭐 구하래? 건널비 구하래. 건널비는 어떻게 구해요? 앞에 앞면 A 곱하기 B네, 그지? 옆면 C 곱하기 A네. 느낌 와야 되지? 아, 건널비라는 건 그냥 요거네. 요거가 몇 개씩 있는 거야? 2개씩 있는 게 건널비네 라고 느낌이 와야 돼. 그럼 요거 값 알고, 요거 17이라는 값 알고, 요거 7이라는 거 알아. 그럼 요거 구하는 거 그냥 곱셈 공식의 변형이죠. 뭐 한다? 요 새끼 제곱 쳐. 제곱 치면 49지? 49에서 17 빼. 그럼 얘 바로 넣는 거 맞죠? 맞죠? 여기서 요거 빼면 바로 요거 나오지? 그럼 얼마니? 49에서 17 빼면? 32인가? 이렇게 바로 끝납니다. 자, 요 밑에 문제도 여러분들이 한번 해보시고요. 조금 난이도가 있을 수는 있는데 식 세우는 거니까 여러분들은 잘할 수 있을 거라고 믿어요. 이제 다항식의 나눗셈으로 넘어갈 겁니다. 지울게. 다항식의 나눗셈. 곱셈 할 때도
사칙 연산 배우고 있는 거예요. 지금 더하기, 빼기, 곱하기, 나누기. 곱셈 할 때도 뭐부터 했냐면요. 다항식이랑 단항식이랑 먼저 했었어. 그죠? 한 개인 거랑 한 여러 개 있는 거랑 따로따로 그냥 분배해 줬으면 됐었지. 분배 법칙. 그게 곱셈하는 원리였지. 얘도 똑같아. 그냥 이것분의 요거 n분의 a, n분의 b, n분의 c 뭐 이렇게 써도 돼요. 이렇게 쓰는 거야 원래. 하나하나 따로따로 하는 거야. 그지? 다항식과 단항식일 때 그냥 이렇게 하면 돼. 이거 어려운 거 아니죠? 나누기로 곱하기로 바꿔서 역수로 한 다음에 곱하기 분배를 한다고 생각해도 되고. 근데 이제 이런 걸 생각하자. 다항식이죠? 여기도 이제 항이 좀 있는 거야. 이렇게 있는 거야. 이건 어떻게 나누느냐? 어떻게 나누느냐? 자, 나누는 방법이 여러 가지가 있는데 우리가 지금 먼저 배울 건 직접 나눌 겁니다. 그러니까 세로 나누기라고 배우면 돼요. 직접. 세로 나누기. 초등학교 때 배웠던 나누기 있죠? 그거 쓰는 거야. 그리고 나서 오늘 배울 게 또 조립제법이라는 게 있었다 그랬어. 조립제법도 쓸 수 있다. 그리고 나중에는 뭐 항등식을 이용한 나머지도 있는데 그거는 나중에 배울 거니까 오늘은 여기까지. 직접 나누기 한번 배워야 돼. 왜냐면 이거 알면 어려운 문제에서 사실 이거 실수할 수도 있어가지고 그렇게 막 추천하는 방법은 아니거든. 다른 방법도 있어서. 근데 이번 동하고 기말 때 사실 이 유형은 아닌데 요걸 이용하라고 내온 문제는 아닌데 맞춘 애들 보면 그냥 이걸로 풀었어. x17제곱 막 엄청 복잡하게 해가지고 다른 걸 이용하는 건데 그래서 애들이 이 단원에 왜 이게 나왔을까 생각 못한 애들도 있을 거야. 뭐 시험이라서 그냥 풀래 하면서 푼 애들도 있겠지만 근데 직접 나누기 하면 그게 쉽게 풀려. 좀 노가다, 쉽게는 아니지. 노가다를 해야 되니까. 하지만 그 풀이 자체를 못 떠올리는 애들이 되게 많단 말이야. 엄청 어려운 풀이어서 조금. 근데 나누기를 하면 풀이 자체는 떠올릴 게 없죠. 그냥 뭐만 하면 돼. 손만 쓰면 돼. 피지컬이 되는 애들은 그냥 그걸로 풀면 되는 거니까. 그러다 실수가 할 수 있기 때문에 좀 조심해야 되지만. 그래서 여튼 이것도 익혀두긴 해야 돼. 진짜 간혹 가다가 쌤이 그 교회 제자 중에 한 명이 고2애가 있었는데 고2인가 고1인가 고1이야. 걔가 고1이 고3 오빠한테 이걸 물어봤어. 좀 어떤 문제를. 근데 걔가 2시간 동안 못 풀고 있는 거야. 쉬운 건데 나누기 하는 문제인데 이렇게 공부 좀 못하진 않았거든. 걔도 잘하는 애였거든 좀. 모의고사 2, 3등급 맞는. 근데 뭐냐 직접 나누기 하면 풀리는 문제인데 간혹 나온단 말이야. 이게 기본인데 간혹 나와. 자주 안 나와. 그거를 걔가 까먹어가지고 그 유형인지 까먹어가지고 다른 방식으로 엄청 복잡한 방식으로 다 풀려고 하다 보니까 꼬이고 해서 아, 왜 안 풀리지 하고 2시간 동안 보다가 내가 이제 일요일에는 이제 본업을 하고 싶지 않아서 모르는 척 하고 있다가 답답해가지고 에이씨 좁아 해가지고 봤더니 그냥 직접 나누기 하면 되는 문제였어. 그런 게 있긴 해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아까 나누기 하는 게 세로 나누기, 조립제법, 항등식 나머지 정리하는 게 있어. 보통 이 두 개를 좀 많이 씁니다. 항등식이랑 조립제법 나머지 정리 써가지고 검산식이라고 하는 거 배울 거야. 그 두 개로 많이 쓰는데 간혹 요걸로 쉽게 풀릴 때도 있으니까 이것도 까먹지는 마라. 자, 하는 방법 보여줄게. 숫자 나눌 때 어떻게 했어 우리? 숫자부터 먼저 해볼까? 17이야 3이야 여기다 뭐 써? 여기다 몫을 쓰지. 몫 그지? 몫 뭐 써 근데? 해봐. 나누기 할 수 있잖아. 못해? 처음 해봐? 5? 왜 5야? 6 하면 안 돼? 왜 5야? 어? 넘으면 안 돼? 왜 안 돼? 모자라지니까 그죠? 딱 얘보단 작은데 최대한 얘한테 가깝게 하기 위해서지. 그리고 여기서 이거 뭐 하면 돼? 빼는 거지. 그리고 2. 근데 이 2가 얘보다 어때? 작지? 그럼 나눌 수 있어 없어? 없어. 아이고 소수점까지 하면 나누는데 어이가 소수점까지 생각 안 할 거야 지금. 그럼 여기서 우리가 이걸 뭐라 그래? 목. 이걸 뭐라 그래? 나머지. 그치. 그리고 요거 쓸 수 있는 거 알죠? 이렇게 쓰는 거지. 이걸 우리가 초등학교 때 무슨 식이라고 배웠어? 그치, 검산식이라고 배웠어요. 고등학교에서도 이 단어를 좀 쓸게. 원래는 정확하게 말하면은 나눗셈의 항등식 이렇게 표현을 해야 되는데 나눗셈의 항등식 7글자잖아. 좀 짜증나니까 그냥 검산식이라고 할 거야. 알았죠? 아 진짜 그렇게 나와 있는 책들도 있어요, 교재에.
요 교재는 아닌데 다른 교재는 그렇게도 나와 있어요. 자, 보자. 그럼 얘도 봐봐. 숫자가 아니라서 누가 더 큰지 사실 몰라. 다항식에서 근데 뭐로 결정을 할 거냐면 차수로 결정을 좀 할 겁니다. 그러니까 또 그리고 맨 앞에 있는 거. 얘가 이 식에서 이 다항식에서 제일 높은 애가 얘죠? 이 다항식에서 제일 높은 애는 얘죠? 똑같게 만들어 주려면 뭘 곱해야 돼? x. 그걸 여기다 써줘. 그럼 이거 전체랑 이제 얘랑 곱하는 거야. 이렇게. 그리고 뭐 하면 돼? 여기서 이거를 빼면 돼요. 그럼 뭐만 남아? 마이너스 3. 그럼 몫이 뭐야? 몫이 x고 나머지가 뭐야? 마이너스 3이 되는 거야. 맞죠? 그리고 우리가 이 식을 또 이렇게도 쓸 수 있는 거야. 이제 그러면 x제곱 플러스 2x 마이너스 3이라는 식은 x 플러스 2로 나누었을 때 몫이 누구고? x고 나머지가 누구다? 마이너스 3이다. 이렇게 검산식으로까지 써줄 수 있다. 이게 정확한 이름으로 나눴으면 항등식이라고 하는데 검산식이라고 이름 붙인다 했었어. 그래서 우리가 앞으로 어떤 AX라는 다항식을 BX로 나눈다라고 하면요. 당연히 뭐가 존재하겠어? 몫이 존재할 건데 그 몫의 영어 단어 앞에 Q 따와서 Q라고 쓸 거고 나머지가 또 존재할 겁니다. 그걸 우리가 이렇게 써줄 거야. AX는 뭐다? BX 곱하기 QX 더하기 R. 요 형태 되게 중요해. 외워놔. 이거 직접 나누기 하는 건 어떻게 하는지 알겠죠? 문제에 더 복잡한 유형들이 있을 거니까 그걸 한번 보면서 우리가 할게요. 자. 조립제법도 문제를 하면서 할 거야. 여기 또 몇 가지 추가지 설명이 더 있는데 그것도 쌤이 먼저 문제를 풀고면서 할 거예요. 그래야 여러분들 좀 더 이해하기가 편해서. 니네들은 35페이지도 나중에 풀어야 돼. 35페이지도 지금 쌤이 먼저 필수 예제를 풀어주고 하려고 지금 건너뛸 겁니다. 자, 필수 12번. 이게 왜 인쇄가 여기 다 날라갔을까? 자, 지금 방금 배운 거 연습해 봅시다. 나눗셈의 목을 Q, 나머지를 R이라고 할 때 QR을 구하시오. 그러니까 나누란 소리야 그냥. 쭉 써보자. 2 x세제곱 2 x제곱 마이너스 3x 플러스 1 x 플러스 2. 자, 1차식으로 나눌 때는 나중에 조립제법 배울 거라고 했지. 조립제법으로 해도 되는데 지금은 이거 연습할 거라서 이걸로 무조건 풀 거야. 얘도 이렇게 세로로 써. 최고차항만 뭐라고 했죠? 얘는 x고 얘는 2x 세제곱이야. 뭘 곱해줘야 돼? 2x 제곱이죠. 위치도 맞춰주는 게 좀 좋습니다. 이렇게. 그럼 이제 얘랑 얘 곱해서 2x 세제곱, 2랑 2x 제곱이랑 곱해서 4x 제곱. 위에 거에서 아래 거 빼주면 마이너스 2x 제곱 마이너스 3x 플러스 1이 나오죠. 또 할 수 있지. 또 할 수 있으면 또 하는 거야. 아직 얘가 더 차수가 더 크니까. 자, 그럼 또 이제 뭐 해줘? 마이너스 2x. 그럼 이제 뭐가 돼? x가 되고 플러스 1 되죠. 이렇게. 또 할 수 있어 없어? 할 수 있어. 자, 여기서 아까 쌤이 설명 지금 하려고 넘어온 건데 차수가 똑같지? 여기서 그럼 이걸 또 뺄 수 있어. 우리가 숫자일 때는 얘가 더 큰지 아닌지를 우리가 알 수 있잖아, 명확하게. 근데 여기가 x가 우리가 어떤 숫자인지 모르니까 쌤이 우리는 숫자가 얘가 더 큰 거 아니잖아요, 작은 거잖아요 할 수 있어. 그렇지? 같은 숫자인데 여기는 플러스 1이고 여기는 플러스 2니까. 근데 우리가 그걸 본다는 게 아니잖아. 식에서는 그걸 본다고? 아니야, 차수를 본다고. 차수가 똑같지? 그럼 또 뺄 수 있는 거야 그냥. 아까 나머지가 마이너스 3인가 나왔었죠. 음수가 나올 수 있어 원래? 나머지가? 나누기 할 때는?
안 나오죠? 근데 지금 다항식에서는 음수가 나와도 돼. 다항식의 나눗셈에서는 음수가 나와도 되는 거야. 자연수끼리 나눗셈에서 나오면 되는데 안 돼. 자, 지금 그러니까 얘는 차수 1차고 1차지. 그럼 또 할 수 있는 거야. 이게 1이라고 이렇게. 여기에 이렇게 써주고 마이너스 1 나왔어. 그럼 이게 나머지고 이게 몫인 거야. 자, 여기서 중요한 사실 하나가 나오는 거야 이제. 뭐다? x 플러스 1이 1차잖아요. 나누어주는 애가 1차면 나머지는 1차보다 항상 차수가 어떻다? 아래 차수다. 얘가 나눠주는 애가 지금 2차지. 그럼 아직 계산을 안 해봤지만 나머지가 몇 차가 나올 수 있다? 1차가 나오던가 숫자가 나오던가 0차 혹은 나머지가 없을 수도 있죠. 여튼 얘보다 어때야 된다? 차수가 아랫게 나와야 된다. 요거까지 기억을 해주세요. 자, Q 몫은 2x제곱 마이너스 2x 플러스 1이고요. R 나머지는 마이너스 1이다. 이건 할 수 있죠? 요것도 연습 삼아 한 번 더 합니다. 자, 여긴 세제곱, x제곱, 3x 요거네. 빼줘. 그러면 5x제곱 마이너스 3x 플러스 7. 아직 차수가 똑같죠? 그럼 한 번 또 할 수 있는 거야. 얼마까지? 5까지 여기. 숫자까지 똑같게 해줘. 자, 그러면 이제 7x 플러스 2가 나오네. 자, 얘가 1차지. 얘 2차지. 이제 더 이상 못 나누는 거야, 이제는. 여기 상수까지 나올 수 있게 해주면 된다는 소리인 거야, 지금. 이해돼요? 얘가 2차면 여기는 1차 혹은 0차. Q랑 R 다 찾은 거 됐죠? 굳이 쓰진 않을게요. 이게 Q고 이게 R이야. 이게 다항식의 나눗셈을 직접 해본 겁니다. 요것들 여러분들이 직접 해보시면 될 것 같고요. 자, 그 다음에 필수 13번으로 갈게요. 다항식 fx를 x제곱 플러스 x 플러스 1로 나눈 몫이 x 마이너스 1이고 나머지가 x 플러스 3일 때 fx를 구하시오. 자, 2번. 자, 이게 아까 쌤이 말했던 AX는 BX 곱하기 QX 더하기 R 그거 이용하는 문제입니다. 그냥 얘를 어떤 식인지 모르잖아. 쌤 이게 어떤 식인지 모르는데 어떻게 풀어요? 라고 할 수 있어. 근데 아까 쌤이 말했던 그 식을 써줄 검산식이라고 하자 그랬지? 검산식을 이용해 봅시다. 얘로 나눴을 때 몫이 요거라는 건 얘네들을 곱하라는 뜻이지? 자, 그리고 X 플러스 3은 더하라는 뜻이야. 끝! 이게 fx야. 정리만 하면 끝이에요. 자, 그리고 여기도 하나 찍고 가자. 나눠주는 애가 누구였어? 2차. 그러니까 나머지가 뭐 나왔어? 1차. 2차보다 작은 애가 나왔죠, 차수가. 자, 이거는 공식이죠? 무슨 공식이야? 이 공식. 1세제곱. 요거는 정리해주면 이렇게 됩니다. 이게 fx입니다. 어려운 거 없죠? 자, 이것도 그러면 가보자. 요거를 fx라고 쓸게, 쌤이. 그냥 쓰자. 여기 밑에 쓰자, 그냥. 요거를 누구로 나눴다? ax 플러스 b로 나눴다. 그랬더니 몫이 요거다. 그리고 나머지는 2다. 맞죠? 이거랑 똑같아야 되지, 식이. 그치? 같은 식이잖아. 그럼 이제 이걸 다 전개 때려가지고 요 식이다 라고 해도 됩니다. 근데 조금 우리가 머리를 쓰자. A라는 애랑 얘랑 곱해져야 우리가 최고차항이 나오는 거지? 최고차항이 지금 얼마야? 왼쪽에서? 좌변에서? 3이죠. 그럼 우변에서도 3이어야겠지. 같은 식이어야 되니까. 그럼 A 얼마? A 3이야. 굳이 다 전개할 필요가 없다는 소리입니다.
그리고 이제 이 B를 찾기 위해서 우리는 뭘 찾을 거냐면 상수를 찾을 거예요. B 곱하기 2 곱하기 한 다음에 2B지 2B 그지? 거기다 더하기 2를 했어. 그게 오른쪽에서 우변에서 상수지. 근데 왼쪽에 상수가 없네. 그러면 2B 더하기 2가 얼마야? 0. 그리고 B가 얼마? 마이너스 1이다. 이렇게 A와 B를 찾을 수가 있는 겁니다. 뭘 이용했어? 검산식. 검산식도 우리가 자주 이용합니다. 자, 넘어가서 이제 조립제법 할 거야. 조립제법. 조립제법을 이용하여 다항식 2x 세제곱 (3x) 마이너스 x 마이너스 2를 나눠봐라. 목과 나머지를 구해봐라. 자, 그리고 요 2번 할 때는 또 뭔가 추가 포인트가 있으니까 잘 체크해 두세요. 자, 조립제법은 언제 쓰냐면요. 아무 때나 쓰는 건 아니야. 나누기 할 때. 나누기 할 때 쓸 수 있는 건데 아무 때나 쓰진 않고 지금처럼 몇 차 할 때? 1차식으로 나눌 때 쓰는 겁니다. 알겠죠? 1차식으로 쓸 때 우리가 뭐만 쓸 거냐면 직접 막 나누기 해도 돼. 근데 그게 좀 아까 보니까 어때? 귀찮지? 칸도 많이 차지하고. 그러니까 조금 줄이는 거예요. 어떻게 줄이냐? 개수들만 써, 개수. 자, 개수들만 쓰는 거야. 만약에 x제곱의 개수가 없어. x제곱이 없어. 그럼 0이라고 써줘야 돼. 요렇게. 자, 개수 다 썼죠? 3차, 2차, 1차, 상수까지. 맞죠? 그리고 여기다 숫자를 써줄 건데 어떤 숫자를 써줄 거냐? 나눠주는 그 1차식을 0 되게 하는 x값. 얼마? 마이너스 2. 이렇게 쓸 거야. 알겠어요? 요거 가지고 우리가 자, 처음엔 어떻게 되냐? 그냥 내려와. 이 처음 숫자는 그냥 내려옵니다, 밑으로. 그러니까 2라고 쓰는 거야. 그리고 얘랑 얘를 곱한 걸 여기다 써주는 거야. 그리고 또 얘네들을 뭐해? 더해줘. 또 얘랑 얘랑 뭐해? 곱해줘. 또 얘랑 얘랑 뭐해? 더해줘. 또 얘랑 얘랑 뭐해? 곱해줘. 얘랑 얘랑 또 뭐해? 더해줘. 과정 알겠어? 그럼 여기서 이렇게 딱 잘라서 요걸 우리가 나머지라고 부르는 거고요. 나머지가 얼마? 마이너스 4. 자, 1차식으로 나눴으니까 나머지는 상수 나올 수 있죠? 네. 몫은 얼마라고 할 거냐면 이것들이 개수였지. 요거 시계. 이것도 개수로 보는 거야, 개수로. 근데 차수가 하나 낮아지는 거지. 왜? 1차로 나눴으니까 2차가 될 거 아니야. 2x제곱 마이너스 x 플러스 1이라고 보면 돼요, 몫이. 이게 조립제법이야. 알겠어? 원리는 나중에 설명해 줄게요. 원리는 원래 이게 이렇게 식이 있다고 치면 지금 조립제법은 원리보다 그냥 요거를 외우세요, 방법을. 이렇게 해가지고 여기에 몫이 생길 거고 나머지가 생길 거다라는 건데 그거 원리를 이용해서 쭉쭉쭉 하는 게 있긴 해. 근데 그거 나중에 설명을 해줄게. 원리는 나중에 설명을 한다 치고 지금 방법만 외워. 자, 그 다음에 요거 중요하다 그랬어. 똑같이 얘도 개수 먼저 써. 개수는 똑같이 2, 3 마이너스 1 마이너스 2겠죠? 그치? 이거 0 되게 한 숫자가 뭐야 근데? 2분의 1이지. 맞죠? 해봅시다. 내려와 얼마? 그냥 내려온다고 했지 처음은 2. 그 다음에 얘랑 얘 뭐 한다고? 곱한다고. 곱하면 1이지. 그럼 4네. 또 얘랑 얘 뭐해? 곱해. 얘 둘이 더하면 1이지. 맞냐? 맞죠? 이거 얼마? 마이너스 2분의 3. 자, 그럼 니네들이 답을 이렇게 적고 싶을 거야. 쌤, 그러면 나머지가 마이너스 2분의 3이고 몫이 이거네요? 라고 할 수 있거든? 답 봐봐, 틀렸어. 그치?
나머지는 맞죠? 나머지는 맞는데 몫이 틀렸지? 이게 중요해. 이제부터 배울 게 중요합니다. 자, 여러분들 생각을 해봐. 어떤 다항식을 AX라고 할게. A라고 하자. X까지 안 쓸래. 귀찮으니까. A라고 쓸게. 요거를 쌤이 X 플러스 2로 나눴어. 그럼 당연히 몫이 존재하겠지? 그 몫을 우리가 뭐라고 하자고? Q하고 X 쓸게, 이렇게. 여기가 1차니까 나머지가 있다 없다? 뭐 있을 수도 있고 없을 수도 있는데 몇 차? 있으면 0차, 상수. 그러니까 우리가 그걸 R이라고 쓰자. 이게 검산식인 거죠, 그죠? 맞죠? 근데 이거 X 0되게 해주는 거, 이거를 우리가 조립제법으로 쓰면 어떻게 하는 거라고? 이 AX를 이렇게 개수 쓰고 여기다 뭐 써주는 거야? 마이너스 2 써주는 거지? 맞죠? X 플러스 2가 0되게 하는 X값 마이너스 2를 여기다 써는 거야, 그지? 그지? 근데 쌤이 이렇게 말하면, 자, 2x 플러스 4로 나눠보겠습니다 라고 하면 이거 0되게 하는 숫자 누구야? 얘 마이너스 2랑 똑같네? 위아래 x값 똑같지, 0되게 하는 값. 근데 나눠주는 애가 얘보다 얘가 어때? 몇 배 커졌어? 2배 커진 거지. 그럼 몫이랑 나머지가 어떻게 되겠어? 2배 커질 것 같아? 줄어들겠지, 몫은. 몫은 2배로 줄어들어야 되지. 그치? 몫은 2배로 줄어들어야 되지. 그래야 이 2분의 1로 넘어가서 이거랑 똑같은 식 나오지. 나머지는요? 나머지는 변화가 있으면 안 되는 거야. 자, 숫자로 예를 들어볼게. 숫자로는 좀 애매한데 한번 이걸로 예를 들어볼게요. 16이라고 하자. 16을 16을 뭐로 나눌까? 16 말고 딴 걸로 해야겠다. 17로 하자. 17. 17을 4로 나눠볼게요. 몫이 얼마? 4. 나머지 1이지. 그러니까 이렇게 쓰는 거잖아. 원래 숫자로 예를 들면 조금 에러가 있긴 해. 근데 지금 니네 이해를 돕기 위해서 약간 좀 구하는 거야, 이거. 이렇게 쓸 수 있죠, 검산식? 근데 이 나눠주는 애를 몇 배 해보자? 2배 해보자. 그럼 4가 8이 되겠지? 그럼 몫이 얼마가 돼? 2가 되고 나머지 1 되는 거 맞죠? 1에 17 나오잖아. 이해돼요? 이런 관계라고 생각하면 돼. 근데 이걸 좀 더 정확하게 말해주면 왜 이렇게 되냐면, 자, 위에 거에서, 위에 식에서 여기만 잘 집중해서 봐봐. 나머지가 있잖아. 나머지를 빼버려. 왼쪽과 오른쪽에서 나머지를 빼버려. A-R이라고 해버리는 거야, 이렇게. 그럼 R 사라지지. 그 요것도 다항식일 거 아니야, 그지? 이것도 어떤 다항식일 건데 그게 이제 뭐가 되는 거야? 얘랑 얘의 곱으로 나타낼 수 있는 거잖아. 이제 나머지가 없으니까 나누어 떨어진다라고 표현할 수 있겠죠? 근데 밑에 것도 봐봐. 이제 얘를 2배를 해줬어. 얘를 2배로 해주면 얘는 값은 일정해야 되잖아. 그럼 당연히 누가 반으로 줄어야겠어? 얘 QX 쪽이 반으로 줄어야겠죠? 이해되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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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니까 나눠주는 애가 2배가 되면 몫은 어떻게 돼야 된다? 반으로 줄고 나머지는 그대로다. 일단 요거 기억하세요. 여기서 엄청 어려운 문제들이 또 나오긴 하는데 지금은 요 정도만. 맞지? 여기에 뭐 X 붙고 뭐 다른 거 붙고 식 변형이 또 있을 수 있거든? 좀 레벨 높은 문제는 그거는 나중에 좀 한다 치고 지금은 요것만. 여기 앞에 개수가 달라질 때 2배가 됐다. 그럼 몫은 2분의 1배가 되고 나머지는 그대로다. 요거 익혀놔. 자, 그럼 조립제법에서 다시 넘어가자. 조립제법 1차식이라 그랬는데 얘가 개수가 2네? 조립제법은 근데 이거 0되게 한 숫자를 여기다 쓴다고 그랬잖아. 그럼 요것도 할 수 있었던 거잖아. 요것도 이거 맞나? 맞죠? 다 같은 숫자죠. 2분의 1 넣으면 0 되는 거 같지. 얘도. 그럼 요걸로 나눴을 때 몫이 다 똑같이 나오는 게 이상하잖아. 그죠? 그래서 조립제법은 항상 기준이 누구냐면 개수가 뭐라고 했을 때 1이라고 했을 때 기준으로 잡고 푸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얘는 뭐다? 이렇게 나온 몫이 누구다? 누구로 나눴을 때? 요걸로 나누었을 때다 라고 우리가 머릿속에 넣고 있어야 돼. 근데 지금 얘랑 얘가 몇 배 차이나? 2배 차이가 나죠?
그죠? 나눠주는 애가 2배 차이가 나죠? 그러니까 몫은 몇 배가 돼야 돼? 2분의 1배가 돼야 돼. 그래서 2로 나눠줘서 몫이 x제곱 2x 플러스 2분의 1 이렇게 되는 거라고요. 자, 조립제법에서 이거 중요해. 밑에 있는 문제 한번 니네들이 풀어볼래요? 자, 같이 보겠습니다. 조립제법을 하라 그랬지? 조립제법 할 때 우리가 제일 중요한 게 뭐라 그랬어? 1차식이어야 되고 당연히. 근데 지금 뭐 조립제법 하라고 했으니까 1차식 줬지? 개수가 1이어야 된다 그랬지? 개수가 2면은 나중에 우리가 목 구한 거에서 뭐 해야 된다? 나누기 2 해줘야 된다. 나머지는 그대로고. 그거 쓰는 거야. 자, 개수 써보자, 개수. 2, 1, 마이, 7. 요거 0되게 해주는 숫자 2분의 3. 자, 2는 그냥 내려와. 그리고 곱해. 2분의 3 곱하기 2니까 3이야. 4야. 4랑 2분의 3 곱하니까 6이야. 그럼 또 4야. 그럼 또 얼마? 또 6이야. 그러면 13이야. 맞죠? 그러니까 몫은 이제 얼마라고 써? 나머지부터 쓰자, 나머지. 나머지는요? 13. 나머지는 변함이 없어, 그지? 근데 몫은 2x제곱 4x 플러스 4라고 쓰면 된다, 안 된다? 안 된다. 여기 앞에 개수가 2니까 개수로 나눠줘야 된다. 2로 나눠줘서 이렇게 된다. 자, 어려울 거 없죠? 자, 마지막 문제. 요 문제 한번 읽어봐. 어떻게 풀어야 되는지 한번 읽어보고. 이거는 지금 7분 정도 남았는데 간단하게 설명을 해주고 문제 푸는 것만 좀 익힙시다. 왜냐면은 이거 내년에 가서도 제대로 그때부터 해도 돼. 뭐 안 늦어요, 이건. 원리를 계속 이해하는 건. 왜냐면 원리 이해하다 문제가 머리 아프거든. 푸는 방법만 이해해서 푸는 방법만 알면 어려운 문제는 아니에요. 근데 이게 푸는 방법을 모르면 개 어려운 문제로 엮일 수 있고. 자, 어떻게 푸는 거냐면 그냥 조립제법 하는 거야. 2 5 마이너스 5네. 4 마이너스 3. 잘못 썼다. 이거 x 마이너스 2죠? 맞냐? 왜 여기만 마이너스 3 썼냐 내가. 세제곱 쓰려다가 이렇게 됐나봐요. 자, x 마이너스 2가 보이지 눈에? 그럼 그냥 다 뭐라고 하자 우리? x 마이너스 2를 0되게 하는 2를 넣는다고 생각하면 돼. 2. 일단 그냥 방법만 외우자, 그지? 방법만. 처음에 내려와. 이렇게 되죠? 자, 여기서 또 한 번 하는 거야. 누구로? 또 2로. 연속해서 조립제법 한다 그래서 그 연조립제법이라 그래. 좀 이름 있어 보이지? 연조립제법. 그럼 끝에 게 무조건 나머지가 되는 거지, 이렇게? 그래서 나머지면 이렇게 딱 니은 쳐주세요. 또 해. 이렇게 나오죠? 그럼 이제 끝났어. 여기서부터 A, B, C, D가 되는 거야. 자, 이 풀이가 제일 중요합니다. 풀이부터 일단 외워. 어려운 거 있어, 없어? 없죠? 그냥 이거를 쓰고 이렇게 썼다는 거야. 자, 이제부터 이거 설명을 해줄 거니까 잘 설명을 해줄 건데 까먹어도 돼요, 설명은. 왜? 어차피 다시 할 때 또 할 거야, 설명은. 이거는. 그때 니네가 질문해, 이거 왜 이렇게 되는 거야? 라고 질문하세요, 또. 지금은 이 방법만 외워놓으세요. 자, 왜 그런지 한번 볼게요. fx가 요거지. 2x 세제곱 마이너스 5x 제곱 플러스 4x 마이너스 3. 근데 이걸 이런 식으로 표현할 수도 있다라는 거죠. 뭐 그러니까 여기서 바로 사실은 a는 굳이 다른 짓 안 해도 최고창의 개수잖아. x 세제곱의 개수 a가. 나머지는 세제곱이 없잖아. 그치? 그러니까 a는 무조건 2다라고 이렇게 가져가도 됩니다. 그러니까 a가 2인 거야. 자, 이거 말고 이제 우리가 어떻게 해석을 할 거냐면 여기에 x-2가 다 뭐가 있어? 하나씩 갖고 있지. 그치? 그러니까 요 식이랑 요 식이랑 같다라고 해, 지금. 여기서 그럼 d를 빼버려. d를 빼버려. 그러면 다 x-2가 인수로 갖고 있는 거지? 자, 여기까지 2가 됐죠? 다시 d를 여기 넘겼다가 칩시다. 자, 얘네들을 x-2로 나눠봐. 얘네들이 전체식, 이 fx를 x-2로 나눠. 얘를 x-2로 나누는 거랑 똑같은 거지, 그러면? 이해돼요? 식이 복잡해져가지고 어렵게 느껴질 수 있고 시간이 좀 걸리거든?
그래서 이거는 까먹어도 된다는 겁니다. x-2로 했어 이렇게. 그럼 이제 몫이 이거 지우고 그리고 나머지가 1 나왔네? 그럼 이렇게 쓸 수 있는 거죠? 맞잖아. 이 식이 그럼 이렇게 써줄 수 있는 거잖아. 그죠? 여기까지 이해돼요? 여기서 플러스 1을 빼버리자. 양쪽에서 다. 아 그러면 이렇게 되겠네. 근데 이 플러스 1이 누군 거야? D인 거지, D? 왜? 여기서 x-1을 다 빼내면 A하고 x-2의 제곱, B하고 x-2 플러스 C 남고 D만 x-2가 없었던 애잖아. 그지? 그러니까 제가 나머지인 거잖아. 이해돼요? 이해 안 되면 넘어가 지금은. D가 나머지 x-2 없었던 얘네 둘이니까 D가 1이었다. 그래서 D가 1인 거야. 그리고 이쪽 식 있지, 이쪽 식. 지금 모양 보니까 얘랑 누구랑 똑같아야 돼? x-2 곱하기 요거다. 그게 얘네 얘. 여기 x-2 있고 1 있었던 거 여기 넘겨줬으니까 없고 이제. 그럼 얘랑 얘가 또 똑같은데 얘도 x-2로 또 뭐 하고 있어? 묶여 있어. 그럼 또 쟤를 또 조립제법 해주면 되는 거네? 누군데 걔가? 걔가 얘잖아. 여기 있는 숫자잖아. 이것도 조립제법 또 해준 거야 그래서. 그러니까 이것도 해줘 보니까 x-2 나오고 몫이 2x 플러스 3 나오고 나머지가 8 나왔네? 요 식이 요거라는 거죠? 그리고 또 여기다가 x-2가 있는 거죠? x-2는 이제 무시하고 그럼 얘가 얘라는 거니까 얘가 C인 거네. 맞아요? 또 x-2 다 지운다고 치면 하나씩 지워. 아 그럼 ax-2 더하기 b가 2x 플러스 3이었던 거네. 근데 여기 또 x-2로 묶여있으니까 또 얘를 또 뭐 해줘? 2로 조립제법 해주면 몫이 2고 나머지가 7 되네. 그리고 얘가 B인 거고 얘가 A가 되는 거네 라고 우리가 볼 수 있죠. 근데 지금 이거 막 되게 복잡하고 어렵게 느껴지죠. 가정도 길고 식도 길고. 그러니까 까먹으세요. 이것보다 중요한 게 뭐다 지금은? 이 방법부터 외워놔. 거꾸로 하는 것도 좀 중요합니다. 9구단이랑 똑같아. 니네 처음에 9구단 배웠을 때 알았어? 248 했었지? 248 니네 다 어렸을 때부터 했잖아. 쌤 4살 때 외웠거든 9구단을? 근데 원리는 몰랐어요. 아빠한테 엄청 났어. 맨날 248 하고 하다가 막 가다가 29 18이잖아. 이걸 내가 모르겠는 거야. 9단까지 왜냐면 1, 2, 3, 4, 5, 1단, 2단, 3단 그러니까 1, 2, 3, 4, 2, 1은 하다 보니까 마지막 거니까 헷갈리잖아. 근데 이제 어른들은 원리를 아니까 야 20에서 2 빼면 되는데 막 이렇게 소리 하잖아. 근데 알아들어 못 알아들어 4살짜리가. 못 알아들어. 니들도 어땠어 근데 9구단 외울 때? 원리를 알고 외웠어요 처음에? 그렇죠? 근데 나중에 원리가 알게 되죠. 그러니까 지금도 요거부터 방법부터 일단 외워놓고 이 문제는 방법만 외워놔. 나중에 다시 또 설명해주고 이해시켜 줄 거야. 자 여기까지 하시고요. 숙제는 배운 것까지 하시면 돼요. 근데 아까 말했죠? C단계는 풀지 말라고. 수학의 셈 요거는 지금 43페이지까지인가 하시면 되고요. 네, 43페이지까지. 그리고 RPM도 여기까지 배운 데까지 하시면 돼요. 넘어갑시다. 수고했어요. 그리고 1태 줄 테니까 1태부터 풀어봐. 그 채점은 요거를 1회라고 쌤이 썼어요. 저번에 거 말고 1회라고 요걸 1회라고 5문제밖에 없으니까요. 요거 하시고 채점은 코칭쌤한테 받으시면 돼요.